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H1B 비자와 트럼프의 변화된 입장, 아마존, 구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진단이 보험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H1B 비자 정책 변화와 그것이 주요 테크 기업들, 특히 아마존, 구글,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H1B 비자란 무엇인가요? H1B 비자는 미국에서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발급 한도 6만 5천 개의 신규 비자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추가로 2만 개 제공. 유효기간 3년 연장 가능. 주요 소외자 70% 이상이 인도 출신. 이 비자는 특히 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H1B 비자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2020년 정책 특정 비자 사용 금지, H1B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임금 기준 강화. 현재 입장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H1B 비자를 공개적으로 지지.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인정하고 미국 내 테크 기업들이 국제 인재를 확보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셋째, H1B 비자가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유. H1B 비자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다음과 같은 기업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존 2024회계 연도에서 승인된 H1B 비자 3,871건으로 1위, 구글 1,058건 승인 8위, 테슬라 742건 승인,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같은 기업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공통점. 흥미롭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H1B 비자 지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숙련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승인된 H1B 청원이 74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H1B 비자 정책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더 쉽게 채용할 수 있음. 거부율 감소. 최근 몇 년 동안 거부율이 2019년 21%에서 2024년 2.5%로 줄어든 추세 유지. 기업 경쟁력 강화.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 여섯째, 글로벌 인재 확보의 중요성. 구글의 인사 담당자 라슬로 보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외국 경쟁자들이 그 인재를 데려갈 것입니다. 이는 미국 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숙련 노동자 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H1B 비자 정책 변화와 그것이 아마존,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 변화가 미국 경제와 테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의 진단 시스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보험사의 수익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사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보험사가 받는 보상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에 따라 결정. 질병 점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겨지는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음.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유나이티드 헬스의 진단 시스템. 유나이티드 헬스는 환자들에게 진단을 더 많이 내릴수록 질병 점수가 높아져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활용합니다. 진단 체크리스트. 의사에게 진료 전 잠재적 진단 리스트 제공. 진단 결과 질병 점수 상승으로 더 많은 메디케어 지급. 환자 상태. 기존 메디케어에 있던 환자가 유나이티드 헬스 플랜으로 전환 시 질병 점수가 평균 55% 증가. 예를 들어 2차성 고알도스테론증 같은 모호한 질병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환은 연간 약 2,000달러의 추가 지불을 유발합니다. 셋째, 논란의 핵심 진단의 신뢰성. 이 시스템은 보험사와 의사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의사의 진단 압박. 전 유나이티드 헬스 의사들이 진단하지 않으면 상부에서 압력이 온다고 증언. 일부 의사는 신뢰할 수 없는 진단을 기록해야 했다고 말함. 환자의 혼란. 역도를 하는 한 환자는 병적 비만으로 진단받아 의심을 품음. 진단으로 인해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 발생. 넷째, 의사의 보너스와 인센티브. 유나이티드 헬스는 진단을 더 많이 내리는 의사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보너스 구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환자 한 명당 최대 $37.50, 800명을 진료할 경우
연간 $30,000 보너스 가능. 의사의 선택 진단을 기록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지만 의료 윤리와 충돌. 다섯째, 진단 시스템의 문제점과 의문점.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진단의 정확성,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추가 질병이 진단될 가능성. 의료비 상승, 과도한 진단으로 정부와 납세자의 부담 증가. 환자 건강과 신뢰 저하, 환자들이 의료 시스템에 의구심을 품게 됨. 여섯째, 유나이티드 헬스 입장.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러한 진단 시스템이 더 나은 건강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예방적 진단, 암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를 개선했다고 강조. 비용 절감, 추가 수익이 의료 서비스와 환자, 자기부담 비용 절감에 사용되었다고 설명.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환자 중심이 아니라 수익 중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의 진단 시스템과 그로 인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단 시스템이 환자와 보험사,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